네,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 에듀빌더 강사 인터뷰 지금 12번째 강사십니다. 오늘은 도명수 강사님 모시고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와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직 중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거의 지금 32년을 근무해서 정확히 한 20개월만 지나면은 회사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떠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직 중에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재능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어 지능이 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언어 지능을 활용한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강사가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게 내 적성에 맞는구나 이런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강사를 하기 위해서 강사 육성 과정 이런 데를 다니게 되었고, 그 육성 과정이 하나가 이제 고려대하고 이화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를 선택을 해서 고려대 명강사 최고의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강사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강사 육성 과정을 운영하길래 거기에도 또 그 과정을 들어서 강사 육성 과정을 한 두 군데를 마치고, 지금 이제 현재 실질적으로도 회사에서 강사 활동도 하고 외부에서도 가끔 초대가 오면은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수의 꿈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은퇴 이후에도 그쪽에도 한번 확장하겠다는 마음에서 현재 대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학생들도 가르쳤고, 저도 배우면서 강사로도 활동할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 주제는 인문학으로는 언어의 유혹,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준비하는 게, 앞으로 이제 퇴직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그걸 인생 2막이니 뭐 인생 3막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 있고 멋있게 보낼 것인가에 관련된 인생 3막. 저는 그걸 이제 서드 에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서드 에이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저도 이제 이렇게 강사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어떻게 좀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서, 이제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 기법, 저는 이제 그거를 키스 강의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강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가지가 저희 앞으로 이제 강의의 어떤 그 구성 내용이고, 제목으로 이렇게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가 그러니까 일반 대중으로 하는 강의로는 언어 유혹이나 네, 아니면 서드 에이지라고 말씀하신 인생 그렇죠. 3막 예 네, 그렇게 되고 강사들을 대상으로 할 강의 기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건 일반 대중을 위한 강연은 아니고 강사들을 타겟팅한 강의가 그렇죠. 네. 네네. 그 인생 3막 같은 경우는 인제 김명수 강사님이 앞으로 퇴직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재직이 20년에서 한 30년, 길게는 뭐 35년 정도 하시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또 시간이 저희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것도 중요하다 해서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네. 2019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2019년은 제 인생에 아주 중대한 변화들이 있었던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제가 드디어 책을 냈거든요. 아 그쵸. 네. 2006년서부터 고번영 선생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책을 내겠다는 꿈은 가졌었는데, 실제 현직에 있다 보니까 책 내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현업과 같이 병행하면서 책 쓰기가 어려워서 마냥 준비만 한다고 말은 했었는데 실제 결실을 거두지를 못했어요. 네. 최근 좀 제가 거의 퇴직이 이제 다가오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공기업들은 임금 피크제라는 걸 시행하거든요. 임금 피크제는 실질적으로 뭐 현업에서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기 개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2, 3년 준비한 끝에 작년에 이제 최종 이제 원고를 마무리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년 1월 30일 날 출간했습니다. 작년에 출간을 못하고 근데 1월 달이 제 환갑이었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있네요. 이제 환갑에 맞춰가지고 이제 출간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한 출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축하드립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드디어 제 딸을 시집 보냈어요. 아. 네. 시집 보내는 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 딸이 그 사귀는 남자랑 무려 16년을 사귀었어요. 어. 네. 드디어 작년 이제 16년 만나는 해에 양가 부모님의 뭐 허락하에 마침내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큰 변화네요, 진짜로. 네네. 네. 네. 어. 또 큰 그 변화라면은 뭐 이렇게 정승훈 대표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것도 제 감사합니다. 인생에 네. 또 커다란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유, 저랑 만나는 걸 또 그렇게까지 의미를 두신다니 제가 잘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에서나 아니면 강의를 또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학생들을 좀 많이 수강생으로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기 마련인데 네. 조봉수 강사님은 어떤 수강생이 좀 기억에 남으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저는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이제 해 봤는데 대학에서 만난 그 학생들에 대한 기억은 크게 남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것은 지금 각 지자체에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4-5년 전에 주거복지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었거든요. 화성에 노인대학이 10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이 저의 또 관할구역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노인대학장님들을 몇 번 만났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 노인대학장님들한테 제가 허락되는 한 지역 주민들에게 강의 봉사를 해드리겠다 하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노인대학에 제일 먼저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로 갔던 그 대학이 화성 노인대학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학장님하고 친분이 좀 있어서 한 대여섯 번 강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나갈 때마다 꼭 참석한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연세가 90살이었거든요. 네, 와. 90이 된 그 어르신이었는데 꼭 맨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트를 필기독을 꺼내서 꼭 음. 강의 내용을 적으시면서 강의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와서 강의 진짜 잘했다. 또 강의 내용 잘 들었다 하면서 카라멜이라는 네네네.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더 기억에 음. 남는 것은 아 제가 아직도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명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외부 협회에 직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한테 그 직함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우리 강사님을 기회가 있으면 그쪽에 소개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다. 이런 말까지도 해주셨는데 뭐 그 이후로 연결한 적은 없어요. 뭐 이 배움이라는 게 나이랑 관계가 없구나. 그때 저도 건강이 허락되는 한까지는 두 발로 강단에 서는 그날까지는 내가 거기서 서서 강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그 마음을 다지게 해줬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고 지금 4, 5년 전 됐는데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셨나 지금 궁금합니다. 그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강사분들이 일단 기억에 남는 이유도 다르시고 예 예전에는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네, 근데 또 그 반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도 네, 하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노인대학에 일부러 네. 되는 기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럴 때랑 그다음에 대학생을 할 때랑 이게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네. 강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도 다를 것 같고 에너지를 받는 게 대상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네. 또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 예 김홍수 간사님은 내 강의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시는지. 저는 이제 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전자다. 강의는 첫째, 주제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 음. 없는 주제를 갖고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의미 있는 강의가 되려면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뭐 사전 준비를 뭐 많이 해야겠지만은 어쨌거나 강의는 주제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좋은 주제가 확정됐다 할지라도 이거를 전달을 재미없게 하면은 이 강의가 좀 무료하고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전달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있는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당연히 강사 되시는 분들이 준비를 잘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료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말로 강의하시는 뭐 강사님이 없지 않지만은 요즘엔 대부분 PPT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PPT에 실리는 자료들이 영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료를 통해서 청중이나 학생들이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 가야 이게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저는 강의는 주전자다 이렇게 약칭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준비될 때 저는 이제 그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 삼위일체가 준비할 때 일단 이제 강의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돼요. 이게 완비가 안 되면은 가서 완성된 강의를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그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강의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신감을 가질 때 만족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족할 수 있으려면은 연습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 보통 한 10번 정도 예행섭을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제 아내한테도 한번 해보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해봐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완비가 됐을 때 드디어 이제 강의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됐다는 이제 만족감에 이르게 되고요. 끝으로는 진짜 강의의 만족감은 현장에서 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현장에서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은 자기 강의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청중들을 참여시켜서 상호 공감과 교감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그 반응이 오잖아요. 그때 이 강사가 참 강의를 우리들하고 상호 공감을 잘한다. 강사는 이런 느낌을 드디어 느끼게 될 때 그때 가장 큰 만족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나면은 강의 참 멋있었다,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강사는 자기 강의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강의 주제, 그다음에 전달,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 자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를 많이 해서 실수하지 않 뭐 준비를 많이 할수록 강의는 더 탄탄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강의 그렇죠, 시간의 10배의 맞습니다. 준비가 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강의하고 뭐 수강생과 소통하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막상 강의 자료 만들고 PPT 만들려고 하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네, 어떨 때는 그거를 다 만들어야 되는 게 고역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수강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들로 통해서 만족감이 오려면 그 네,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서 네, 해내야 맞습니다.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네, 네. 요즘은 특히나 공감하고 소통하고 수강생들 네, 참여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맞습니다. 강사가 스스로 만족한다고 그래도 수강생의 그렇죠. 만족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네, 네. 네. 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강의하실 때 지금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10번씩 하신다고 했던 거를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강의 준비하실 때 당연히 주제에 그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내 강의에서 수강생들이 '이거 하나만 남겨갔으면 좋겠다.' 강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것 같아요. 네. 통합적으로 느껴보면 저는 네네.
어차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자기의 네.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강의를 하게 되면 뭐 언어교육도 마찬가지. 핵심은 자기가 태어난 의미를 깨닫고 음. 삶의 목적을 찾아서 그거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자기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아 가지고 서드 에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서드 에이지 같은 것도 이제 제 인생 1막은 끝난 거잖아요. 그럼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 1막에서 뭔가의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연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보통 자기의 삶은 제 인생 1막에서 달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새로운 삶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삶을 찾는 출발점으로 제 인생 3막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강의의 핵심은 너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음. 삶의 목적을 찾아서 반드시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 어떤 강의 핵심이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를 강의하시는 강사분이시니까 앞으로의 그 삶의 목적이나 계획 같은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저 인터뷰 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를 하겠다고 또 강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목적을 잡고 지금 하다 보니까 강의를 엄청나게 한 건 아니지만은 줄곧 강의를 해 왔거든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는 꼭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는 이제 자기 외형을 갖추는 거고 한 네. 가지는 자기 내공을 기르는 거. 그게 외형은 그것들을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을 내야겠다는 걸 알았어요. 네. 물론 이제 전문 지식을 갖고 강의를 하는 게 꼭 책이 있어서만은 아니지만은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갖고 강의를 하더라도 책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자기 책이 있다는 전자에서 강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의 어떤 동기부여가 학위 취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지금 모교에 인제 박사학위를 등록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강사들은 외형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강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의 갖춰야 될 부분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인성이라고 봅니다. 그 내공이라는 게 바로 그 인격이죠. 자기의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내공을 갖지 않고는 외형적인 스펙이 있더라도 이거는 청중들을 설득하고 사로잡지는 못한다.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를 이제 앞으로 추진해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뭐 청중이 바라는 또 본인이 바라는 걸 훌륭한 강사로 한번 나아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사단법인 한국 교육강사 연합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금년도에 출범시켜서 이 멤버가 한 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앞으로 평생 교육 관련 강사 육성도 하고 평생 교육 관련 뭐 이 책이라든지 연구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또 역량을 발휘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강사나 강의에 대한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삶을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그 지금 마음 자세로 네. 세상에 임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긴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